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 있던 가자지구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테러 단체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차별 보복 공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담이 취소되는 등 요르단 일정 전체가 연기되면서 반쪽짜리 순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곡물 폭납에 이어 일본 여야 국회의원 96명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거사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한 포기에 6,000원대인데 정부가 대량 물량 공급에 나서면서 실제 김장철에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7일 오후 가자 지구의 한 병원을 공습해서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자시티의 한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부는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며 사흘 동안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식량과 물, 연료까지 빠르게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며 구호 물품의 신속한 반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جاي عبي ميه حلوه للشرب بستخدمها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هذه اللي انا بلاقيها مش بس للشرب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일부 지역은 소금물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ن 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ه يعني انا مستعد ا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ه هذه ها عادي يعني ها.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열흘이 넘으며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بأطفالهم.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연료가 바닥나면 수천 명의 환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y depend on machines to continue their lives. They depend on oxygen, on ventilators. And we have in the dialysis machine around 60 patients. All of this number is. 하지만 연료를 실은 유조차와 구호물자가 담긴 트럭은 아직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피난민 출국은 허용해도 물자 반입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병원 연료 비축분은 하루치, 식량은 4,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국경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 supplies have come into Gaza since the 7th of October. Nothing. No fuel, no food, no water, no other types of assistance. 폐허 속에서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내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민 가운데는 이 지역에 거주해온 기자도 있었는데 당시 얼마나 험난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과 폭발음이 잇따라 들립니다. 빌딩 단지 곳곳으로 폭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구름 연기, 불꽃 뒤섞인 채 계속해서 폭발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대피령이 내려진 직후 가자지구 출신 기자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11살인 아들, 임신 2개월 차인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أقول له لا تخاف يا بني لا تخاف لكن الحقيقة هي أنا خائف جدا 폭발하는 빌딩을 뚫고 인근 호텔에 도착한 이브라임 기자. 이제 안전한 거냐는 아들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هنا بيوصفوش شو اسمه بيوصفوش الفناديق صح؟ بتصفوش الفنادق لا 하지만 이 기자는 아들에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한 게 됐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는 낮밤 가리지 않고 포탄이 떨어졌고 사흘 뒤에는 꼿꼿이 서 있던 옆 건물이 잔해가 돼버렸습니다. 잿가루에 뒤덮인 채 겨우 살아남은 기자의 친척까지 발견됐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브라임 기자는 더 남쪽인 칸 유니스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호텔을 떠난 직후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 폭격당했다는 설명으로 탈출 영상은 끝이 납니다. بعد ما طلعنا من الفندق يعني ثواني ضربوا صاروخ أو برميل خرب المنطقة كلها لازم 가자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전 세계에 지역 소식을 알려온 이브라임 다만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누구보다 익숙했지만 자신이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치의 양보도 없고 쉼도 없이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쌓이고 있고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생존 물자가 없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명형주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현지 시각으로 16일이죠.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피해가 없으신지 또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6일 오후 한 4시 50분경에 사이렌이 울려서 저희는 사이렌이 울리면 45초 안에 방공호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방공호에 들어갔다가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나와서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텔아비브에도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피해 상황이 지금 보도로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쪽으로만 한 그날 100여 발이 로켓이 날아왔고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람 마을 아부고시 지역에도 한 로켓이 하나 떨어져서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지만 그 24시간 동안에 이 전 지역에서 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가자지구 국경을 다녀오신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자 국경과 인접해 있는 마을 중 가장 큰 키부츠였는데요. 키부츠인 베에리를 다녀왔는데 10월 7일에 하마스 공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입니다. 1,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키부츠에서 10%가 넘는 120명이 정도가 살해됐는데요. 아직도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이 많이 있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서 전쟁 8일차에 외신 기자들을 데리고 간 건데요. 2일차에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갔던 대원들이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하고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외신 방송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와 사진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 참혹한 현상이 거짓 뉴스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부에서 14일 토요일에 외신 기자단을 데리고 그 베에리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던 첫 번째 지역입니까? 첫 번째 지역은 그 근경에 있던 음악 페스티벌을 했던 곳이고요. 예. 그 이후에 가장 크게 그 바로 인근에 근접해 있는 키부츠인데 가장 큰 공격이 있었던 곳인데 국경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예.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이 기관총과 중무기를 무장하고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민들을 하나 한 집 한 집 걸러서 살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참상으로는
한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정황도 포착됐고요. 예. 현장을 제일 처음 정리한 이스라엘군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에서 장기가 꺼내져 있고 두개골이 부서진 시신도 발견되었고요. 방송으로는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발견된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시체에서는 공격 매뉴얼과 다에시, 그 ISIS 깃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공격 매뉴얼에는 마을의 자세한 지도와 함께 시민들을 어떻게 납치하고 감금하고 이스라엘과 인질 교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하마스가 가지고 있다는 그 공격 매뉴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군에서 확보한 그리고 1차 응급 구조대에서 확보한 그 사진들이 지금 현재 저희 기자단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AP나 로이터나 AFP에 있는 외신 데이터에 보면 그 자료 영상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4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는 민간인은 전부 다 대피한 상태였고요. 이스라엘 군만 현재 남아서 그 집집들을 수색하면서 혹시라도 숨어 있을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 전날, 저희가 방문하기 전날만 하더라도 숨어 있던 테러리스트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이 진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외신 기자들은 이스라엘 군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 집지를 이렇게 방문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그때 상황으로는 그때 저희가 다닐 때는 군의 지시하에 안전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 마을에 1,100명 정도 사시는 지역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을 자체가 다 초토화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촬영 영상과 거기 외신에 나와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을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총격과 파괴가 됐고 그리고 또 하마스가 이 장소 안에서 거의 260명의 인질을 붙잡고 이스라엘 군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들에 파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면들 같은 경우도 이 차량들과 모든 집들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이 그 마을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마스가 납치하고 있는 인질들이 대부분 이 마을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인질들의 숫자는 지금 이스라엘군에서 199명이라고 확인을 해줬지만 그 숫자는 지금 그 주변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인질들, 키부츠, 곳곳에 있는 이런 키부츠 농장들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데요. 지금 실종자의 숫자와 이스라엘 군에서 확인한 인질의 숫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이 모두 다 이 가자 이 마을에서 잡혀간 건 아니고 그 야외에서 일어났던 파티와 그 동네에서 잡혀간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수습은 제대로 다 됐습니까? 시신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한 8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14일 날 방문을 했는데 14일 날 도착했을 때에도 지금 이 바로 게이트 앞쪽에서는 여전히 시신 수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어렵게 아직까지 시신 수습을 못하냐 하면 시신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절단돼서 어떤 장기들은 그 시신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신 수색 작업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직접 보고 온 가자지구 인근 마을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병원이 이제 폭격을 당했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도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스라엘에는 이 보도가 있은지 바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보도가 됐었고요. 음.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군이 모든 첩보를 동원하고 그리고 인공 위성 사진 그리고 스파이캠을 이용해서 그 폭발 장면들 그리고 폭발한 영상들 그것들을 지금 모두 다 조사를 하고 포렌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간 새벽 1시 반에 네. 이스라엘 군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브리핑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이 그 시간 가운데 그 지역에 폭격한 어떠한 GPS 기록이나 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그리고 폭파한 장면과 폭파한 장소에 터진 흔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군에서 사용하는 로켓이나 무기가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군이 주장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 발사한 것이 오발로 그 가자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서는 1차 조사로 인해서 이 군 기록에 모든 무기들에 나와 있는 GPS 기록에 없는 것과 그리고 폭발 형태와 폭발한 이 형태를 봤을 때 이스라엘 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아닌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거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전에, 그러니까 이 병원 폭격 이전에도 이미 가자 지구에 공습이 계속이 됐고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네.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내의 언론 보도나 이스라엘 내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직접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가자 시민들이 있는 주민들을 타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스라엘 군이 어떤 지역을 타격을 할 때 이전 같은 경우는 knock on the roof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위에 있는 먼저 옥상을 때려주고 그리고 나서 폭격을 하던 전력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했을 것이라고는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었던 하마스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항상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되는 것은 이미 너무나 알려진 전법이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하마스에게 압력을 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 통로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벌써 가자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대피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24시간 지난 이후에까지도 그 안전 통로를 열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통로를 이 하마스군이 차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대열에다 폭탄을 터뜨리는 영상들이 배포되면서 이스라엘 군이 폭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포렌식 비디오 감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군이 그 자체 IED나 지뢰를 통해서 폭파된 현상이라는 것들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지는 공습 안에서 사망된 가자 시민들이 대부분 다 하마스가 인질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지금 사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안타까움과 염려를 느끼고 있으나 지금 하마스로부터 가자 시민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SNS로도 많이 퍼졌을 테니까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영상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료받는 모습이 담겨 있는 이 영상이 하마스가 이제 여론전을 그리고 이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반응이고요. 특별히 이 인질 영상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이미 납치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영상이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적으로 고문받을 모습들이 나올 것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혹시 이 여성분의 가족들이 신병을 밝힌 게 있을까요? 네, 어저께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바로 공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희도 그 장소에 가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심정을 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200명 가까이 넘게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일일이 다 응대를 잘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정은 우선 인질 영상을 보고 살아있는 것에 우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지금 미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상태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마스가 적십자에게 이 인질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하마스에게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가족의 인터뷰를 접한 정부의 어떤 대응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미 인질이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군은 아마 최악의 상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10여 년 전에 이 길랏 샬릿이라는 이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의 인질로 잡혀있던 그 병사를 1,000명이 넘는 이 팔레스타인 죄수들과 이렇게 맞바꾸는 일들이 있었는데 인질 협상이요. 그 이후부터 인질 협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이 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넘게 199명으로 확인을 했지만 20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하마스는 발표를 했고 또 실종자 인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상군이 진입하는 것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리포터님. 일단 지상전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며칠이 지났고 이미 교전은 열흘을 넘겼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 좀 이제 출구를 찾아야겠다라는 어떤 기류가 읽히고 있는지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지 언론에 보면은 지금 현재 뚜렷한 이스라엘의 출구 전략이 확실한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두 국가체제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도 이제는 하마스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자 지역을 들어가서 하마스를 몰아내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값을 치러야 하고요. 예. 그렇다고 하마스만을 제거하고 나오기에는 또 다른 무장 세력이 등장할 것이기에 끝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까지 방문하고 온 이유를 앞으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얘기까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당분간 계속 안전에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가자지구 병원이 폭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회담을 취소했고 요르단 방문 일정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바이든 대통령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출국 직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바이든 대통령과 요르단에서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항의하고 자국민 희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요르단에 있던 아바스 수반은 서둘러 자치정부로 복귀하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바스 수반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의제를 조율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병원 공습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I'm thinking about it. Yes, we are ready. Thank you. 백악관은 요르단 국왕과 상의 끝에 이번 순방에서 요르단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빠지면서 요르단, 이집트와 함께하기로 했던 4자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따른 민간인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미뤄진 지도자들과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으로 민간인 희생을 막고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하마스를 고립시키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 대응하며 이스라엘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던 전략이 진통을 겪게 된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이 자신들이 아닌 이 하마스 연계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 좀 더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메시지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현재 전선은 이스라엘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 근거지 가자지구로 국한돼 있습니다만 전선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와 시리아 접경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동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서안 지구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안 지구는 과거 요르단의 영토로 요르단 강 서쪽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을 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입니다만 팔레스타인인만 사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살게 하면서 인구의 80% 정도는 팔레스타인, 20%가량은 유대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군도 배치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평소에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간 마찰이 잦은데요. 하마스 전쟁 개시 이후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 곳곳에서 상대방을 향한 보복 공격이 잇따르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부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들썩이면서 서안지구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선이 가자지구에 이어 서안지구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12살짜리 손자를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이게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영동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경찰은 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할머니 60대 A씨에 대해 사고 10달 만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 운전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재조사의 문제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저희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토대로 싸워가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특히나 급발진 관련해서는. 강릉 사고 이후 급발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민사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민간 감정인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국과수는 주행에서 중립, 다시 주행으로 기어를 바꿨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선임한 민간 감정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기어를 조작하는 음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차량 시속은 110km에서 116km까지 올랐는데요. 국과수는 사고 기록 장치 기록을 토대로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민간 감정기관은 변속 장치에 손상이 없는 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다면 시속 140km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과수와 배치되는 민간 감정기관 감정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동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조 속에 진행되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애초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단독 매각을 선호했던 매각 주관사 3일 회계법인이 마사의 지분과 묶어서 파는 통매각으로 돌연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러면 한전 KDN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낙찰 기업은 비교적 손쉽게 YT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의 지분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YTN 전체 주식의 21.4%와 9.5%를 각각 보유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그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장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예속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발상이다.
지분 매각과 탄압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공공 미디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관련 절차에 먼저 나선 곳은 한전 KDN.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3일 회계법인은 지난 2월 한전 KDN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마사회 지분을 묶어 파는 이른바 통매각에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3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보면 단독 매각을 해야 한전 KDN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매각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각은 의사결정 지연만 초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 이 얘기는 3일이치조라고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인 때가 몸이 가벼울 때가 팔기가 좋지.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그런데 3일 측의 입장은 석 달도 안 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 유찰과 재공모 등 우여곡절 끝에 3일 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의 매각 주관 업무까지 맡게 된 뒤였습니다. 큰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경영 프리미엄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해서 주관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면 더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당시 4대 주주였던 마사회 입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한전 KDN 지분과 함께 파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은 잠재적 이익의 일부 포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KDN은 통매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경영권을 원하는 자만 들어오지 예를 들면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안 들어오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 전략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젠다가 있겠죠. KDN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한. 매각 방식 변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3일 회계법인 측은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주관사로 자신들이 모두 선정되면서 통매각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YTN 지분 매각은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매각 덕분에 낙찰업체는 한 번에 YTN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데 쓰는 소금값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인데요. 굵은 소금 가격 먼저 볼까요? 5kg 가격이 이번 달 기준 13,720원입니다. 지난달보다 5%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3년치 굵은 소금 가격 동향입니다. 보시다시피 3년 전과 비교하면 1.8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소금과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일단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렇게 20% 이상 오른 게 맞는데요. 한 포기에 6,000원대 정도죠.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18%가량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엔 한 포기에 최고 9,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10,000원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금치라는 말이 나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통상 9월에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10월부터는 내려가곤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9월보다 10월 가격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배추 2,200톤을 풀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감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 대응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 들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탓도 있고 올해 고랭지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때보다 뒤늦게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정부가 추가 배추 물량을 풀었고요. 천일염도 이달 말부터 50% 싸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김장철에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장 걱정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1년 만에 35% 상승한 가운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의 설탕 수출 쿼터 축소 가능성과
내년 태국의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국제 설탕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겠지만 이미 국내 제당 업체들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 썼던 수법을 북한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군은 하마스가 북한과 전술교리나 훈련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침투 방식의 유사성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 청와대 모의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서 눈에 띄는 건 이 패러글라이딩 혹은 낙하산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패러글라이딩 하나에 무장한 특수부대원 최대 2명이 탑승해 기습 침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모습은 유대교 명절을 맞아 열린 이스라엘 음악축제 현장에 이 하마스 대원들이 장벽을 넘어 침투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촬영 영상을 보면 패러글라이딩이 하나 둘씩 보이더니 행사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하마스 대원들의 등장에 겁에 질린 시민들은 다급하게 피신하는데요. 결국 행사자 인근에선 이 시신 260여 구가 발견됐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침투 방식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이 북한의 노하우가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군 당국은 하마스의 기습은 이 북한이 그간 강조한 전술 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휴일 새벽 기습 공격이나 이 대규모 로켓 발사로 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북한의 무기가 하마스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최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선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포탄 겉면엔 이 한글로 방 122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고 군은 전했는데요. 이 방 22 표기는 이 연평도 포격 당시 떨어진 포탄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 지역을 고려해 보면 이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나 이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 포탄이 북한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수출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하마스가 주변국 무장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땅굴 기술도 북한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 북한의 땅굴 기술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연구 교육센터의 주장인데요. 이 단체 세리트 제하비 대표는 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땅굴 기술을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이 북한이 헤즈볼라의 기술을 전달했고 이 헤즈볼라에 전수된 기술이 하마스 손에 들어간 것은 맞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헤즈볼라의 땅굴 기술은 북한 지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터널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술이 전달돼 굴착된 땅굴은 이 전략적 터널로 무장 단원들과 차량, 군수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7개월 만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4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25.9도까지 올라 선선함을 넘어 온화하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22도, 광주 21.8도, 대구 2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밤부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요.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